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청소혁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전문의, 1958년 일본 나가노현 출생.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 원장이다. 뇌와 마음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신념으로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 가고시마 시립병원 응급센터, 그리고 여러 병원들을 거쳐서 외과 공부를 시작했다. 2001년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을 개원했다. 그리고 그 신경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경에는 전기 신호가 흐른다는 것, 운동신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들 모두 정답이지만 덧붙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경이 노화된 상태란 전선이 고장나서 마을이 정전된 상태와도 같다. 즉, 전선이 고장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쾌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삐나 끼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저림,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그렇다면 신경이란 무엇일까?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말초신경. 뇌 및 척수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하며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중에서도 호흡이나 심장박동, 음식물, 소화나 땀 분비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의학의 세계에서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두 가지 신경을 하나로 묶어 신경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 책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경은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실이라고 연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는 두 가지 신경 중에서 말초신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경이 노화되면 병도 생기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신경이 늙으면 여기저기에 통증이 생기고 몸을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 지도상의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법을 고안했다.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평상시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한 뒤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 속의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 청소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진료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건강에 절대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내 클리닉 진료실의 천장은 돔 모양으로 프레스코 화가 오노 미사오의 귀여운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수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의 뒤틀림을 완화시키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 속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구조 또한 전선과 닮아 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을 비닐 커버로 덮어 씌운 것이다. 신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지방막이 전선의 커버처럼 신경을 둘러싼다. 이 커버를 미엘린, 즉 수초라고 하며 대부분의 신경에는 미엘린이 감겨 있다. 전선과는 달리 미엘린은 신경 전체를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겨 있다. 그래서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경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미엘린으로 덮여 있지 않는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 점프하듯 건너뛰어 전달을 하니 그만큼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어야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반대로 미엘린을 잃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다. 어릴 때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아 신경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만들어 놓는가에 운동신경의 좋고 나쁨이 달려있다. 신경이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신경을 새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미엘린의 주성분인 지방,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과 같은 양질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또 잦은 스킨십으로 감각신경을 많이 자극시켜주는 것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비결이다. 즉, 유년기에 잘 놀고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더 나아가서는 뇌까지 발달한다. 신경은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들기 시작한다. 더욱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벗겨지거나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새로운 커버로 다시 감싸야 함에도 산소가 부족하면 미엘린을 만드는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사람도 신경이 빠르게 노화된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부종이 생겼다는 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던 탓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졌다는 증거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산소가 정체되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니 신경의 노화가 진행된다. 또한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것도 신경을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중의 하나이다. 소파에서 잠을 자면 아무래도 자세가 나쁠 수밖에 없고 자세가 나쁜 상태로 잠이 들면 자는 동안 척추가 휘어져 신경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뇌의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미엘린이 감싸고 있는 부분까지 전기를 띠게 되면서 미엘린이 손상되어 신경이 늙는다. 이처럼 나이가 많다는 이유 외에도 스트레스나 피로, 나쁜 자세가 신경을 변형시켜 뇌의 신호를 막음으로써 신경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억을 뇌 속의 해마라는 곳에 두고 오래된 기억을 되뇌 피질이라는 곳에 보존한다. 그런데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탈락하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원래 해마에 전달되어야 될 새로운 기억이 누출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건망증을 없애고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엘린을 감싸야 한다. 참고로 뇌는 신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초 신경이나 뇌 속의 신경이나 미엘린의 재질은 거의 동일하다. 새로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나 조건도 동일하다. 즉, 말초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은 자동적으로 뇌 속의 신경을 복구하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일이다. 전선 커버가 튼튼하게 감겨져 있으면 전기 신호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전선 커버는 전기 신호의 과한 흐름과 누출을 방지한다. 미엘린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존재다. 최근에는 미엘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약이나 미엘린을 가시화하는 새로운 MRI 촬영법 개발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인 점은 미엘린은 손상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되어 전선 커버가 한 차례 손상되거나 탈락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운동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는 일도 한다. 다리를 움직여서 걸으면 감각신경을 통해 발바닥이 지면을 밟고 있다는 정보가 뇌에 전달되며 반대로 뇌가 발을 움직여라, 손을 흔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전기 신호가 되어 운동신경 속을 흐르게 된다. 이렇게 사람은 운동을 통해 신경의 전기를 흘려보내는 회로를 갈고 닦는다. 그리고 이 신경 덕분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정형외과에서는 어깨결림, 두통, 목 통증의 원인이 뼈의 변형이 있다고 하지만 뼈에 이상이 없어도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통증이 나타난다. 현대인의 생활 스타일은 신경이 노화되어 발생하는 어깨 결림 및 두통,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의 총출현이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덕분에 생활이 즐거워졌다고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어깨와 목은 물론 신경에 큰 부담을 준다. 대후두 신경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나쁜 자세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머리의 무게가 고스란히 목에 가해지기 때문에 대후두신경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며 전기는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성인의 머리 무게는 약 7kg이다. 무거운 머리도 척추 위에 바른 위치에 세워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턱이 가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머리가 쏠리는 자세가 되면 목과 등 근육이 늘어나 신경에 큰 부담을 준다.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피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돼야 될 것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 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할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게다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 다음은 신경청소법인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두 번째, 검지는 광대뼈 위에, 약지는 인중에, 새끼손가락은 아랫입술 밑에, 엄지손가락은 뺨 아래에 놓고 그대로 뺨 전체를 꼬집는다. 중지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은 모두 뗀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누른다. 다음은 얼굴 문지르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두 번째,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댄다. 이것도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세 번째,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네 번째,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음은 집안일을 하거나 입욕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신경청소법이다. 파피푸페포 랄리루레로를 크게 발음하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다. 파피푸페포를 발음하려면 반드시 입술이 닿았다 떨어져야 한다.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발음해야 하는 것이 파행이다. 또한 라행은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혀의 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파행은 입술의 운동신경을, 라행은 혀의 운동신경을 많이 사용하므로 파행과 라행을 발음하는 것 자체로도 신경을 단련시켜 신경의 막힘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자세를 통한 신경청소법입니다. 척추 늘리기법은 철봉에 매달려 몸을 늘리는 신경청소법이다. 매달리는 행위는 척추의 변형을 잡아주고 신경의 막힘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철봉이 없다면 빨래 거리대 등을 활용해보자. 두 발을 지면에 디딘 상태에서 철봉을 붙잡는 것이 포인트다. 두 발을 떼고 철봉에 완전히 매달리게 되면 체중이 팔에만 쏠리게 되고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허리나 그런 곳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빨래 거리대를 사용할 경우 체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발을 지면에 디딘 상태로 매달리면
체중이 크게 실리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손발 흔들기입니다. 손발 흔들기법은 손발을 흔들어 근육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신경에 적절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초간단 신경 청소법이다. 손발을 흔들면 관절, 근육, 힘줄의 움직임과 균형 감각을 감지하는 심부 자극을 자극할 수 있어서 온몸을 마사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균형 감각을 바로잡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자세가 나쁘다는 것도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길 바란다. 몸을 흔들면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좋아지는 동시에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진동에 의해서 산소가 전신으로 분포되어 미엘린의 회복도 촉진되므로 신경이 젊어진다. 손발 흔들기법을 실시할 때는 손발에 힘을 빼고 실시한다. 힘을 준 채 흔들면 근육과 힘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양치를 할 때 감각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 신경은 젊어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길 바란다. 첫 번째,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칫솔질을 움직인다.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자극하자. 한 곳에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요 감각의 절반은 얼굴이 차지한다. 눈이나 입 등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뺨이나 관자놀이 등 신경을 통하는 부위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약 20초 동안 얼굴 전체에 샤워기를 대고 자극한다. 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압을 약하게 조절한 뒤에 실시한다. 샤워할 때 자극하면 좋은 곳, 그 두 번째는 손과 발이다. 좌우 10초씩 자극한다. 손과 발은 얼굴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비교적 두꺼워서 자극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실시할 수가 있다. 손은 감각령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극하면 감각신경이 크게 단련된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도 정성껏 자극한다. 또한 발을 자극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앉아서 실시한다. 발은 신발에 압박되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더욱 확실하게 자극하여 감각신경을 되살려야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발바닥, 특히 가운데를 중점으로 자극해야 한다. 세탁과 요리를 발 뒤꿈치로 서서 한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집안일 할 때 적용하면 나쁜 자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젊어진다. 그 방법은 바로 발 뒤꿈치로 서기이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 뒤꿈치로 서보자.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대나무 목침 등을 이용해서 발끝을 대고 서도 좋다. 발 뒤꿈치로 서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가 곧게 펴진다. 이때 몸을 굽히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몸을 굽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고 좋은 자세가 된다. 까치발로 서면 정강이 근육을 늘릴 수는 있지만 종아리 근육은 수축된 채로 있다. 종아리는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는 중요한 신경이 녹슬게 된다.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평소에 잘 늘리지 못했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도 자극할 수가 있다.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필요한 물건도 운동화나 모자 정도라서 복잡한 장비도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다. 또 걸어 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고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 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이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다음으론 독서 방법입니다. 신경이 젊어지는 독서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30분간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다면 책을 덮고 1분간 공상 타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시신경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목과 어깨 근육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해진다. 눈과 근육이 편해지면 그만큼 신경도 재충전된다. 공상 타임을 가질 때는 눈을 감고 읽었던 책 내용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뇌의 피로가 회복되는 동시에 읽었던 내용을 되돌아보게 되어 책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1분이 지나면 뇌로 이미지를 떠올리기를 멈추고 다시 책을 펼친 다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로 책을 읽기 시작한다.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면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낸다고 할 만큼 수면은 아주 중요하다. 신경을 젊게 만들다며 깨어있는 동안에 조심을 하더라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을 소홀히 한다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사실 수면의 질은 잠잘 때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의식해야 될 것은 3개의 산을 만들어서 자는 것이다. 3개의 산이 무엇일까? 누웠을 때 무릎, 허리, 목 부분에 산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등, 어깨 통증이 있다면 좋지 않은 자세로 잠을 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자기 힘들다. 그럴 때는 방석을 접어서 무릎 아래에 넣으면 신경의 통로가 좋아져서 편하게 잠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밑에 목욕 타월을 동그랗게 말아서 넣으면 좋다. 또 너무 높은 베개는 신경 노화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턱을 당긴 상태로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뒷목에 신경이 당겨져서 막히게 된다. 낮은 베개를 베고 목이 곧게 펴진 상태로 자면 신경에도 좋고 깊게 잘 수가 있다. 만약 낮잠이 쏟아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침잠을 자길 권한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오전에 이미 지쳐서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새벽 4시쯤에 일어났다면 오전 9시에서 10시쯤 낮잠이 아닌 아침잠을 자보자. 선잠을 자면 신경이 젊어질 요소가 가득한 낮에 잠이 와서 활동에 지장을 주므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엎드린 자세로 아침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엎드려서 잠을 자면 뇌를 압박하여 폐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잠을 잘 때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고 잠을 잔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신경청소혁명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전문의, 1958년 일본 나가노현 출생.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 원장이다. 뇌와 마음의 정체를 파헤치고 싶다는 신념으로 뇌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 가고시마 시립병원 응급센터 그리고 여러 병원들을 거쳐서 외과 공부를 시작했다. 2001년 구도 치아키 뇌신경외과 클리닉을 개원했다. 그리고 그 신경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경에는 전기 신호가 흐른다는 것, 운동신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들 모두 정답이지만 덧붙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경이 노화된 상태란 전선이 고장나서 마을이 정전된 상태와도 같다. 즉, 전선이 고장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 통증, 무릎 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쾌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삐나 끼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저림,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그렇다면 신경이란 무엇일까?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말초신경, 뇌 및 척수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하며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중에서도 호흡이나 심장박동, 음식물, 소화나 땀 분비 등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의학의 세계에서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두 가지 신경을 하나로 묶어 신경이라고 부른다. 다만 이 책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경은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실이라고 연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는 두 가지 신경 중에서 말초신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경이 노화되면 병도 생기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바로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신경이 늙으면 여기저기에 통증이 생기고 몸을 마음대로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의욕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며 얼굴을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나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신경청소법으로 뇌 지도상의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위인 얼굴을 자극하는 얼굴 주무르기법을 고안했다. 얼굴 주무르기가 첫 번째 신경청소법이다.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산소인데
얼굴 주무르기를 실시했을 때 뇌에 얼마만큼의 산소가 공급되는지 검증한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자. 평상시에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을 1이라고 했을 때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한 뒤 산소와 헤모글로빈 양은 2.33이었다. 즉, 이 방법으로 얼굴을 자극하면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뇌 속의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얼굴 주무르기만 해도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신경 청소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더하면 신경이 더욱 젊어진다. 바로 턱을 당기고 자세를 바로 잡는 것이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신경과 자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매일 진료를 통해 올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경 건강에 절대적인 효능이 있는지를 강력하게 느끼고 있다. 내 클리닉 진료실의 천장은 돔 모양으로 프레스코 화가 오노 미사오의 귀여운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다. 등이 굽은 자세는 신경의 노화를 앞당긴다.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력을 받기 때문에 산소가 체내에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부자연스럽게 휘어진 척수는 신경의 통로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산소 부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개를 들어 천사의 그림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 서고 등 근육이 쭉 펴지면서 신경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의 뒤틀림을 완화시키고 몸 안에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한다. 자세를 바르게 하는 방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신경 청소의 두 번째 방법이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신경의 변형이 바로잡힘과 동시에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방법도 신경을 젊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와 마찬가지로 뇌 속의 산소량을 측정해보면 평상시보다 무려 122%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 구조 또한 전선과 닮아 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을 비닐 커버로 덮어 씌운 것이다. 신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지방막이 전선의 커버처럼 신경을 둘러싼다. 이 커버를 미엘린, 즉 수초라고 하며 대부분의 신경에는 미엘린이 감겨 있다. 전선과는 달리 미엘린은 신경 전체를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에 끊겨 있다. 그래서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경에 흐르는 전기 신호는 미엘린으로 덮여 있지 않는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어서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 점프하듯 건너뛰어 전달을 하니 그만큼 전달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을 도약 전도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 있어야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전달 속도가 빨라진다. 반대로 미엘린을 잃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다. 어릴 때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아 신경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만들어 놓는가에 운동신경의 좋고 나쁨이 달려있다. 신경이 급성장하는 시기에는 신경을 새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 미엘린의 주성분인 지방, 신경의 에너지원인 당분과 같은 양질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 또 잦은 스킨십으로 감각신경을 많이 자극시켜주는 것이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비결이다. 즉, 유년기에 잘 놀고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더 나아가서는 뇌까지 발달한다. 신경은 산소 부족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늙기 시작한다.
더욱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미엘린은 산소가 부족해지면 벗겨지거나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특징이 있다. 새로운 커버로 다시 감싸야 함에도 산소가 부족하면 미엘린을 만드는 속도가 점차 느려진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는 사람도 신경이 빠르게 노화된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다리가 붓는다. 부종이 생겼다는 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던 탓에 전신의 혈액순환이 나빠졌다는 증거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산소가 정체되고 산소가 충분하지 않으니 신경의 노화가 진행된다. 또한 소파에서 선잠을 자는 것도 신경을 늙게 만드는 나쁜 습관 중의 하나이다. 소파에서 잠을 자면 아무래도 자세가 나쁠 수밖에 없고 자세가 나쁜 상태로 잠이 들면 자는 동안 척추가 휘어져 신경이 막힌다. 그렇게 되면 뇌의 신호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미엘린이 감싸고 있는 부분까지 전기를 띠게 되면서 미엘린이 손상되어 신경이 늙는다. 이처럼 나이가 많다는 이유 외에도 스트레스나 피로, 나쁜 자세가 신경을 변형시켜 뇌의 신호를 막음으로써 신경의 노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치매의 주요 증상 중 하나가 건망증이다. 인간은 새로운 기억을 뇌 속의 해마라는 곳에 두고 오래된 기억을 되뇌 피질이라는 곳에 보존한다. 그런데 신경이 노화되어 미엘린이 탈락하면 전기 신호가 누출되고 원래 해마에 전달되어야 될 새로운 기억이 누출되기 때문에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예전 일은 잘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건망증을 없애고 뇌를 젊게 만들어 치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속의 신경을 둘러싼 전선 커버를 복구하고 새로운 미엘린을 감싸야 한다. 참고로 뇌는 신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말초 신경이나 뇌 속의 신경이나 미엘린의 재질은 거의 동일하다. 새로 감싸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이나 조건도 동일하다. 즉, 말초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은 자동적으로 뇌 속의 신경을 복구하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뇌 자체를 젊게 만드는 일이다. 전선 커버가 튼튼하게 감겨져 있으면 전기 신호의 속도가 빨라진다. 그리고 전선 커버는 전기 신호의 과한 흐름과 누출을 방지한다. 미엘린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는 존재다. 최근에는 미엘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미엘린의 재생을 촉진하는 치료약이나 미엘린을 가시화하는 새로운 MRI 촬영법 개발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인 점은 미엘린은 손상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되어 전선 커버가 한 차례 손상되거나 탈락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운동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전기 신호를 흘려보내는 일도 한다. 다리를 움직여서 걸으면 감각신경을 통해 발바닥이 지면을 밟고 있다는 정보가 뇌에 전달되며 반대로 뇌가 발을 움직여라, 손을 흔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도 전기 신호가 되어 운동신경 속을 흐르게 된다. 이렇게 사람은 운동을 통해 신경의 전기를 흘려보내는 회로를 갈고 닦는다. 그리고 이 신경 덕분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정형외과에서는 어깨결림, 두통, 목 통증의 원인이 뼈의 변형이 있다고 하지만 뼈에 이상이 없어도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통증이 나타난다. 현대인의 생활 스타일은 신경이 노화되어 발생하는 어깨 결림 및 두통, 목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의 총출현이다. 또한 컴퓨터와 스마트폰 덕분에 생활이 즐거워졌다고 하지만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어깨와 목은 물론 신경에 큰 부담을 준다. 대후두 신경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나쁜 자세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머리의 무게가 고스란히 목에 가해지기 때문에 대후두신경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며 전기는 원활하게 흐르지 못한다. 성인의 머리 무게는 약 7kg이다. 무거운 머리도 척추 위에 바른 위치에 세워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턱이 가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머리가 쏠리는 자세가 되면 목과 등 근육이 늘어나 신경에 큰 부담을 준다. 신경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는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피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돼야 될 것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 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 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할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게다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 다음은 신경청소법인 얼굴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두 번째, 검지는 광대뼈 위에, 약지는 인중에, 새끼손가락은 아랫입술 밑에, 엄지손가락은 뺨 아래에 놓고 그대로 뺨 전체를 꼬집는다. 중지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은 모두 뗀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누른다. 다음은 얼굴 문지르기 방법입니다. 첫 번째,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두 번째,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댄다. 이것도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세 번째,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네 번째,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음은 집안일을 하거나 입욕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신경청소법이다. 파피푸페포 랄리루레로를 크게 발음하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다. 파피푸페포를 발음하려면 반드시 입술이 닿았다 떨어져야 한다.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서 발음해야 하는 것이 파행이다. 또한 라행은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혀의 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파행은 입술의 운동신경을, 라행은 혀의 운동신경을 많이 사용하므로 파행과 라행을 발음하는 것 자체로도 신경을 단련시켜 신경의 막힘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음은 자세를 통한 신경청소법입니다. 척추 늘리기법은 철봉에 매달려 몸을 늘리는 신경청소법이다. 매달리는 행위는 척추의 변형을 잡아주고 신경의 막힘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철봉이 없다면 빨래 거리대 등을 활용해보자. 두 발을 지면에 디딘 상태에서 철봉을 붙잡는 것이 포인트다. 두 발을 떼고 철봉에 완전히 매달리게 되면 체중이 팔에만 쏠리게 되고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허리나 그런 곳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빨래 거리대를 사용할 경우 체중을 버틸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발을 지면에 디딘 상태로 매달리면 체중이 크게 실리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다음은 손발 흔들기입니다. 손발 흔들기법은 손발을 흔들어 근육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신경에 적절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초간단 신경 청소법이다. 손발을 흔들면 관절, 근육, 힘줄의 움직임과 균형 감각을 감지하는 심부 자극을 자극할 수 있어서 온몸을 마사지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균형 감각을 바로잡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 자세가 나쁘다는 것도 바로 알아챌 수가 있다. 이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보길 바란다. 몸을 흔들면 막혀있던 신경 통로가 좋아지는 동시에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진동에 의해서 산소가 전신으로 분포되어 미엘린의 회복도 촉진되므로 신경이 젊어진다. 손발 흔들기법을 실시할 때는 손발에 힘을 빼고 실시한다. 힘을 준 채 흔들면 근육과 힘줄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양치를 할 때 감각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면 신경은 젊어진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첫 번째, 잇몸에 칫솔을 가볍게 대고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부드럽게 칫솔질을 움직인다. 최대한 가볍고 부드럽게 자극하자. 한 곳에 10초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자. 더러움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어 문지르면 잇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요 감각의 절반은 얼굴이 차지한다. 눈이나 입 등 감각기관뿐만 아니라 뺨이나 관자놀이 등 신경을 통하는 부위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약 20초 동안 얼굴 전체에 샤워기를 대고 자극한다. 다만 피부가 약한 사람은 피부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압을 약하게 조절한 뒤에 실시한다. 샤워할 때 자극하면 좋은 곳, 그 두 번째는 손과 발이다. 좌우 10초씩 자극한다. 손과 발은 얼굴과 비교했을 때 피부가 비교적 두꺼워서 자극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사람도 안심하고 실시할 수가 있다. 손은 감각령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극하면 감각신경이 크게 단련된다. 손바닥뿐만 아니라 손등도 정성껏 자극한다. 또한 발을 자극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앉아서 실시한다. 발은 신발에 압박되어 있는 시간이 긴 만큼 더욱 확실하게 자극하여 감각신경을 되살려야 한다. 안정된 자세에서 발바닥, 특히 가운데를 중점으로 자극해야 한다. 세탁과 요리를 발 뒤꿈치로 서서 한다. 내가 추천하는 방법을 집안일 할 때 적용하면 나쁜 자세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도 젊어진다. 그 방법은 바로 발 뒤꿈치로 서기이다. 부엌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서 있지 말고 발가락이 있는 발끝을 올리고 발 뒤꿈치로 서보자. 균형을 잡기 어렵다면 대나무 목침 등을 이용해서 발끝을 대고 서도 좋다. 발 뒤꿈치로 서면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척추가 곧게 펴진다. 이때 몸을 굽히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로 몸을 굽히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적고 좋은 자세가 된다. 까치발로 서면 정강이 근육을 늘릴 수는 있지만 종아리 근육은 수축된 채로 있다. 종아리는 하반신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면 건강에 좋지 않음은 물론이고 이곳을 지나는 중요한 신경이 녹슬게 된다.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도 있고 평소에 잘 늘리지 못했던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신경도 자극할 수가 있다.
산책이나 걷기 운동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이 아니므로 다칠 위험도 적다. 필요한 물건도 운동화나 모자 정도라서 복잡한 장비도 없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다. 또 걸어 다니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감을 자극하며 주변 풍경을 천천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바른 자세로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시면서 걸으면 신경은 반드시 좋아진다. 특히 신경을 단련하려고 한다면 해안의 모래사장이나 강변의 비포장 도로는 매우 이상적인 산책 코스이다. 발바닥 전체로 울퉁불퉁한 자갈이나 푹푹 빠지는 모래사장의 촉감을 느끼면서 걸으면 신경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다음으론 독서 방법입니다. 신경이 젊어지는 독서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30분간 집중적으로 책을 읽었다면 책을 덮고 1분간 공상 타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선 시신경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 같은 자세를 계속 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목과 어깨 근육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덜해진다. 눈과 근육이 편해지면 그만큼 신경도 재충전된다. 공상 타임을 가질 때는 눈을 감고 읽었던 책 내용의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린다. 그렇게 함으로써 뇌의 피로가 회복되는 동시에 읽었던 내용을 되돌아보게 되어 책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1분이 지나면 뇌로 이미지를 떠올리기를 멈추고 다시 책을 펼친 다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로 책을 읽기 시작한다. 마지막 습관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수면에 관한 것이다. 흔히 인생의 3분의 1은 잠으로 보낸다고 할 만큼 수면은 아주 중요하다. 신경을 젊게 만들다며 깨어있는 동안에 조심을 하더라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을 소홀히 한다면 모두 헛수고가 되어버린다. 사실 수면의 질은 잠잘 때 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기 위해 의식해야 될 것은 3개의 산을 만들어서 자는 것이다. 3개의 산이 무엇일까? 누웠을 때 무릎, 허리, 목 부분에 산 모양으로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나 등, 어깨 통증이 있다면 좋지 않은 자세로 잠을 잔 경우가 많다. 특히 나이가 들면 허벅지 뒤쪽 근육이 굳기 때문에 다리를 쭉 펴고 자기 힘들다. 그럴 때는 방석을 접어서 무릎 아래에 넣으면 신경의 통로가 좋아져서 편하게 잠들 수 있다. 마찬가지로 허리가 아픈 사람은 허리 밑에 목욕 타월을 동그랗게 말아서 넣으면 좋다. 또 너무 높은 베개는 신경 노화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턱을 당긴 상태로 자게 되고 그렇게 되면 뒷목에 신경이 당겨져서 막히게 된다. 낮은 베개를 베고 목이 곧게 펴진 상태로 자면 신경에도 좋고 깊게 잘 수가 있다. 만약 낮잠이 쏟아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아침잠을 자길 권한다. 너무 빨리 일어나면 오전에 이미 지쳐서 잠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새벽 4시쯤에 일어났다면 오전 9시에서 10시쯤 낮잠이 아닌 아침잠을 자보자. 선잠을 자면 신경이 젊어질 요소가 가득한 낮에 잠이 와서 활동에 지장을 주므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엎드린 자세로 아침잠을 자지 않도록 주의한다. 엎드려서 잠을 자면 뇌를 압박하여 폐에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산소 부족을 초래하여 신경의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잠을 잘 때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대고 잠을 잔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